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엔비디아가 탐내고 SK가 몰빵 중인 HBM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엔비디아도 탐내고 있고요. SK도 몰빵 중인 HBM이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엔비디아가 탐내고 SK가 몰빵 중인 HBM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현재 18만 원이고요. 올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00조를 달성할 목표다라고 SK 하이닉스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00조였죠. 그래서 한 2배가량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좀 허황된 얘기처럼 들렸는데, 지금 뭐 120조, 130조 넘어가다 보니까 충분히 200조도 기대해 볼 법 하겠는데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18만 원을 웃돌고 있으며 AI 열풍의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잘하면 정말 삼성전자의 목을 따러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단기간엔 아니지만 충분히 성장세가 그만큼 지금 두렵다라는 거죠. AI 기술이 발전하며 HBM 등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다올투자증권은 최선호주로 SK 하이닉스를 강조했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삼성전자 그랬는데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입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죠. 하반기부터 반도체 판매량과 가격 모두 반등해 SK 하이닉스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라는 거죠. AI 산업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HBM 사이클을 내년까지 주도할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지금 이제 3월이 끝나가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주도할 걸로 전망된다. 그럼 최소 지금 1년 8개월, 1년 9개월은 SK 하이닉스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SK 하이닉스는 27일 오전 10시 경기 이천시 본사에서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주재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AI 선도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I 선도 기업이 어딥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HBM 1등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내가 등에 업고 HBM을 공급을 하면서 내가 1등을 계속 이어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HBM에서는 기존 MR-MUF 기술보다 열방출 성능이 10% 개선된 어드밴스드 MR-MUF를 통해 12단 HBM3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HBM은 D램을 쌓아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HBM을 만들 때, 이 D램을 쌓을 때 공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다 필름을 꽂아가지고 열로 압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삼성전자가 하는 방식이고, 여기다가 특수액체를 넣어서 굳혀버리는 이 공정이 있습니다. 그 특수액체를 넣어서 굳혀버리는 공정이 바로 MR-MUF인데,
이 MRMUF에서 열방출 성능이 10% 개선된 게 어드밴스드 MRMUF입니다. 그래서 12단 HBM3를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HBM3는 4세대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5세대보다 한 세대 전, 5세대보다 조금 안 좋은 HBM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생산을 많이 해봤 상당히 이 경험도가 있는 HBM이고요. 그 대신에 12단, 이 뭡니까? 이 D램이 12개가 겹쳐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D램은 8단, 8개보다 12단, 12개가 겹쳐졌을 때 더 능력이 좋겠죠. 그래서 12단 적층을 한 HBM3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공정을 통해서. 올해 DDR5로 세대 교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도 상당한 자신감, 우리가 HBM 1등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 D램 쪽에서도 계속 성장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 메모리 쪽을 독점하겠다. 뭐 이런 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진심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누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등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독점인데 1등인데 2등, 3등이 치고 올라오려고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HBM 출하량 증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HBM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9배, 약 3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라고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HBM 충분히 성장 빠르게 해서 SK하이닉스 따라잡으러 갈 거다. 뭐 이런 언급이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8단의 HBM 물론 8개를 겹치는 거죠. 12단의 HBM까지 비슷한 시기에 납품할 것이라 전망을 합니다. 당연히 8단에서 12단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좋은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8단에서 12단 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겹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겹치는데 같은 크기로 겹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8단이나 12단이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더 얇게 좀 더 잘 붙여놔야 크기가 비슷하겠죠. 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엔비디아 검증이 순조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량을 2.9배나 늘리겠다는 뜻은 우리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그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은 엔비디아에 우리가 납품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자신감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투자량 정망치 상향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삼성전자 HBM을 검증 중이다라는 발언 직후 전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자신감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길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HBM이 출하량을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 한 개 더 있죠. HBM 경쟁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현재 HBM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에 활용되는 HBM 메모리에 역량을 집중하며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 투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HBM 메모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율을 몰라요. 그러니까 수율이 10개 만들어서 몇 개가 정상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SK하이닉스가 몇 개 나온다 했죠? D램의 수율은 8개, 9개라고 했습니다. 10개 중에 당연히 80%, 90%인데 HBM은 SK하이닉스가 한 60%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가 정상이고 4개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60%면은 수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는데 원래 HBM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그 60%보다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이크론은 현재 주요 고객사와 2025년까지 공급해야 할 HBM 메모리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일단은 HBM이 다 팔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HBM 생산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완판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 팔렸다가 아니라 생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 팔릴 수가 있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이 올해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전략 변화, 이게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일단 줄이고 HBM을 늘리자. 신성장 동력인 HBM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란 뜻이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번에 HBM에 집중하고요. 삼성전자도 HBM에 집중하고 SK하이닉스는 우리는 1등의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HBM 얘기는 올해 6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HBM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마이크론의 HBM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HBM 장비를 납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미국 주요 D램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인 장비 발주는 올 2분기 공급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방금 전에 제가 수율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수율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산량이 적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당연히 마이크론 뭘 해야겠어요? 수율을 올려야 되고 생산량을 늘려야겠죠. 근데 수율을 올리려다 보니까 누구 걸 써야 돼요? 당연히 수율을 맞춰놓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걸 같이 써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D램의 HBM의 핵심은 뭐냐면 D램을 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HBM은 D램을 8단 8개나 12개를 갖다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8개 중에 한 개만 불량이어도 사실상 이건 갖다 버려야 돼요. 다 같이. 그리고 이거를 붙이는 과정에서 불량이 나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붙이는 장비, 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씀으로써 충분히 분량을 낮추고 수율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당연히 확정돼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미 출력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기업의 장비를 쓴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초도 계약부터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현재 업계가 추산하는 올해 전체 수주 규모는 1천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이크론의 1천억 정도의 수익을 낼 걸로 전망이 되고요. 한미반도체는 이번 마이크론향 공급으로 주요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흡수할 수 있게 됐고요. 주요 경쟁사가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보통 일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와의 거래로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수율에 대한 기대감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죠.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주,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왜 계약을 진행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HBM에는 후공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수율, 오류가 안 나고 문제가 안 생기고 정상 제품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는 거고, 그래서보다 이 후공정 관련된 기업의 엔비디아도 그렇고 실제 이 HBM 만드는 기업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세대 기술을 HBM에 적용하는 등 제품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본딩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딩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D램을 쌓을 때 D램을 갖다 붙이는 기술력이에요. 얘를 어떻게 갖다 붙일래? 얘 어떻게 갖다 붙여가지고 HBM 만들래? 하는 기술력이 본딩입니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선 하이브리드 본딩의 개발과 적용을 먼저 성공하는 회사가 차세대 HBM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이브리드 본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단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후공정의 영역입니다. 후공정이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D램을 쌓아서 D램을 잘 갖다 붙인 다음에 HBM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후공정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잘 갖다 붙이는데 그걸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냐 아니면은 어떤 본딩이냐가 결론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칩과 칩 사이에 넣는 범프 없이, 그러니까 원래 범프라는 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다. 갖다 붙이는. 이 범프가 없어져요. 그래서 칩들을 바로 붙이는 기술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까워지게 되면은 신호 전송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제품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전력에 대한 손실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말 그대로 후공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후공정 기업에 대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차세대 HBM이 개발될수록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HBM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후공정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 후공정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HBM 후공정 관련된 기업입니다. 아니, 후공정이랑 연관이 있나요? 하나증권은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해 HBM과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한 확장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뭔 소리냐? 코닉 오토메이션의 소프트웨어는 현재 주로 삼성전자의 1티어 벤더사 장비에 탑재돼 공급됩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말 그대로 제어 프로그램이겠죠. 현재 기존의 제어 소프트웨어를 후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신규 솔루션을 개발 완료했고 이미 전공정 고객사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에다가 쓰는 이 소프트웨어를 후공정에다가도 쓴다라는 거죠. 동사는 이러한 산업 변화에 발맞춰 후공정 고객사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은 후공정 장비를 개발하거나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후공정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후공정만큼이나 이 제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은 25년의 노하우를 통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의 공정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의 기술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코닉 오토메이션의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어 솔루션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IT 인프라 솔루션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지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고요. 가상 공간 속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실제 반도체 설비 과정에서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오류가 안 나게 좀 더 수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코닉 오토메이션이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겠죠. 수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장을 자동화하고 제어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도 지금 완전 자동화로 넘어가고 있죠. 그럼 코닉 오토메이션의 기술력이 당연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상승이 좀 나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바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가격 정해드리겠습니다. 3,600원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갭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이 정말 HBM 관련된 수혜주기도 하고 그래서 3,600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충분히 HBM 새로운 기업 코닉 오토메이션 3,600원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혹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맨 밑에 내려가시면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과 8만 명대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8일, 27일, 26일, 25일, 20일, 2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의 이슈, 뉴스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